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자, 이 시간은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듣고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한번 해볼까? 모두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조언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해주십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들으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생각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잘 안 됐고 빚을 많이 지게 된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가진 고생을 했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만에 연락을 하셨지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의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어머니는 차라리 이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셨는데 당시에 아버지는 도움도 안 주면서 이혼도 안 해줘. 우리 세 식구는 한동안 정부에서 주는 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랬던 두 분은 제가 성인이 될 즈음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창 도움이 필요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일체 도움도 안 주시던 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친정 아버지로서 참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친정 아버지 자리 비워놓고 식을 치르겠다고 우겼지만 엄마는 시댁 친인척들 눈도 있고 하니 아버지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은 친정 아버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점심을 사주고 싶다면서 회사 앞으로 오셨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나갔는데 밥을 다 먹을 무렵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1,000만 원만 대출을 좀 받아줄 수 없겠냐고 너무 급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박하게 문자로 계속 돈을 좀 대출받아 달라고 매달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사정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 아버지가 혹시라도 제 남편을 저 모르게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못 사실까?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에 창피하기만 합니다. 1,000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가 아버지가 못 갚으면 다 제 빚이 될 수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젊고 또 직장에 다니니까 어떻게 갚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남편이 이런 사정을 다 알게 될 텐데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전화도 받지 않고 연을 끊어야지 싶다가도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너무하나 싶기도 하고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셨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떠나시기 전까지는 좋은 아버지였거든요. 초라하고 딱해 보이는 아버지를 딱 한 번만 도움을 드려야 하나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30대 초반의 주부님이시고요. 사연을 지금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예, 지금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이 사연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한밤중에 깨어나서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그죠? 사연 보내주신 분 그 그림도 이렇게 다가오고 도대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또 그것도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러게요.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인데요.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무슨 사연들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많이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알까봐 이제 더 많이 걱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좀 거부하고 싶기도 한데, 근데 그게 또 다 답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미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릴 때 떠난 아버지니까 아버지긴 해도 끊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도움을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금전적인 도움을 계속 청하실 것 같아요. 그런 요구는 끊어내는 게 낫지 않나. 과거에 있던 일들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녀들한테 그걸 정말 좀 뉘우치고 지금부터 좀 새로운 삶, 좀 깨끗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 위치에 가보면. 근데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어떤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야 화합이 되고 아픔이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니까 인연 끊지 말고 30대 초반에 가정주부가 얼마나 여유가 많겠어요. 근데 거기다 손을 벌리면 본인 살기도 지금 기반이 닿기도 힘들 시기잖아요. 더 해주기 힘들 것 같은데 또 서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해줄 지금 여력이 없는데 부모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또 아빠도 사연이 있으셨겠지. 그래서 자식을 오직 하면 버렸겠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도 잘 세월을 살고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보니까 갈 데 없으니까 또 자식에도 있으니까 자식. 그래도 부모니까 어찌됐든 옛날에 어쨌든 현재가 중요하니까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모는 한 번 가면 못 와요. 그래도 부모가 찾아오시니까 옛날엔 괘씸해. 진짜 괘씸해. 어릴 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살다가 자기 나이 들고 그러니까 자식을 찾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째 부모니까 내가 또 어렵더라도 조금 나랑 보면서 부모 좀 돌봐야 낫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맞나 모르겠네요. 일단 아빠가 먼저 자식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포기하셨으니까 저도 뭐 더 이상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만일 후회를 해서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오셨으면 아빠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만 자식을 버려놓고 본인이 어렵다고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의 괴로움을 겪는 거잖아요. 어릴 때 아빠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좀 제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그때 또 아빠가 와서 또다시 한 번 더 무너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인생을. 그래서 저는 그냥 끊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반응들도 보면은 뭐 간단한 문제죠. 자식을 버렸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고 심지어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어떻게 한번 갚아보겠다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되려 거기다가 돈을 빌리러 이제 나타났으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또다시 한번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끊어내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도 뭐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런데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제 안에서 자꾸 버렸다고요?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버렸다고요? 누가요? 이 아버지는 자식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난 이 얘기를.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즐겁자고 예를 들면 네.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즐겁게 하하호 행복하게 살면서 버린 게 아니고요. 5학년 때까지 좋은 아버지였어요. 나름 좋은 아버지셨다고. 네, 떠나시기 나와요. 전까지 좋은 아버지셨는데 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렵게 된 거예요. 네네, 빚을 맞아요. 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왜 버렸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거기에서 또 이제 나온 얘기 한마디가 이혼을 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줘서 그것도 더 힘들었다. 그것도 다른 의견이에요. 또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가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기 때문에 네. 나는 한 번도 그러니까 몸은 떠나 있을지언정 네네. 그리고 지금 밖에서 제 길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마 뜻대로 잘 안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마음은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이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또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도 안 해줬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사연을 가지고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그리고서 이거
지금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다 지켜보진 않아요.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실 정확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잘못된 명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사연 보내주시는 분의 사연만 듣고 일방적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 입장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따님 역시 그렇죠. 아버님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절대 버렸다고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버렸다고 명명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부분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신의 이 양가 감정을 그대로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막 원망하고 밉고 아프고 그래서 안 보고 싶고 그냥 아예 인연까지를 딱 끊어버리고 싶고 시댁이나 남편이 알까봐 그것도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 감정도 수용을 하고 그러나 또 문득 밤에 잠이 안 일어나서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셨고 그 감정도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왜 남편이 알까봐 막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바로 이런 부분을 나누자고 같이 대처하자고 인연을 맺어서 함께 사는 부부인데 그걸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덜컥 얘기하기 전에 나는 그 전 단계로 일단 엄마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나보다는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는 엄마니까 어떻게 살고 계신지. 남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지만 또 오빠한테나 남동생한테도 이런 부탁이 갔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이 상황을 공유하셔야 돼요.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엄마 의견이나 남동생의 의견으로는 이게 돈을 빌려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나 혼자서는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아서 의견을 나눠보고 공유한 다음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 남편하고는 얘기를 해야죠. 시댁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시댁에서는 또 다른 잘못된 선입관념이나 부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남편이 울타리가 돼주고 방패막이가 돼주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반드시 이 얘기를 공유하셔야죠. 이 중간에 이제 결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도 따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오지 않기를 원했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이 가정과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모자랐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단절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같이 그러니까 꼭 돈만이 문제가 아닌데 교류해야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이미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결혼식에 마저도 아빠 자리를 비워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이거는 쌓여있는 감정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느껴지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사연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보지 않았다고 자기 도리 안 해도 되는 걸까? 왜냐면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걸려 있는데.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저는 돈을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저는 이거보다는 부녀지간.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로서의 그 부분에 대한 인연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철륜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빠 내가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버지와 딸하고의 그 관계는 조금 이 상처도 좀 치유하면서 대화하면서 뭔가 좀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관계부터 어떻게 조금 만들고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하던 그 다음에 교류를 하던 말던 이게 순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버님도 오죽 급했으면은 그래도 핏줄이라고 찾아가서 지금 돈을 아버지가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을.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돈을 빌려줘야 하는 문제는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아버지하고 만나서 그동안의 얘기도 하고 소통을 하는 건 세월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절박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은 빌려주지 마십시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건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 것 같고요. 돈을 떠나서 내가 그걸 해주고 나면 계속 아빠한테서 받았던 그 상처 이게 있어서 본인이 다시 아빠를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나 자신을 일단 먼저 돌볼 것. 그런 감정을 수용할 것. 예. 그리고 자식된 도리가 반드시 아빠가 얘기하는 그 1,000만 원 대출해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건 내가 못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지만,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 가끔 만나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반찬도 해드릴 수 있고 식사도 한 끼 대접해드릴 수 있고 네. 내가 돈은 대출을 못 해드리지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 감정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왜 그때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얘기를 들어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가족이나 남편들도 정말 이번 딱 한 번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돈을 한번 만들어서 네. 도와드리자. 뭐 그런 결론이 생기면 또 차선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1,000만 원 덜컥 빌려드리는 일은 돈을 떠나서 전 별로 지혜롭지 못한 일 같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워낙에 많아서 말이죠. 그런데요.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고 누구랑 살고 있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뭐 하면서 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들어보기도 하고 네네. 아빠 이야기를 도대체 그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 부분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럼요. 감정들이 너무 커서 그런 얘기 나누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통해 서로를 좀 이해하고, 그래서, 뭐 돈을 빌려드리든 아니면 말든, 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여기 지금 얘기가, 나는 식장에 아버지 나타나는 것조차가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말이죠. 켜켜이 쌓이는 그런 네. 감정의 응어리들이 그런 대화나 소통을 강력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거든요. 그까지를 뛰어넘어서 덜컥 지금 1,000만 원을 빌려줄 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는 꽤 세월이 흘리는 거고 내 마음에 문이 열리는데도 세월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굳이 즉답을 원한다면 돈 1,000만 원 빌려드리는 일은 유예하라는 얘기고 정말 1,000만 원은 못 빌려드리지만 뭐 아버지 뭐 부탁을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한 100만 원, 50만 원 내 범위 내에서 아버님 그래도 조금 보태 쓰라고 그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좀 대화의 물꼬를 이번 기회에 트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분은 이어질까봐 더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런 상황들이 맞아요. 시댁 식구한테 알려지거나 남편이 알까봐 이제 자꾸 겁내하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강 수장님 말씀대로 네네. 아니 남편한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지도 않으면 굉장히 큰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심조심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려워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어떤 그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버님이 남편한테 갈까봐까지 걱정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적어도 네. 저는요 함께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까지 갔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가족이 돼서 남편이에요. 그럼 이 남편은 이 여성이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상처도 있고 예.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싸 안아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네. 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또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있고 같이 또 의논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쉬쉬거리면 자기 상처를 이렇게 남편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너무 감정인데 이번 기회에 힘들었겠죠. 과감하게 네. 남편하고는 트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트시고 만에 하나 시댁에서 알게 되면 그럼 뭐 어때요 뭐 또. 그것도 감수해야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불안해하고 겁을 내면 문제가 더 꼬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남편하고 소통하시고 그죠? 정말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종교 신앙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요. 예. 네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네. 이 경제적으로 도움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그 이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게요. 우리가 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이전에 아버지의 그 좋았던 모습이. 기억 예. 저는 그 힘으로 평생을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또 그럼요. 예, 기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나 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자기 상처도 들여다보고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그런 계기를 좀 삼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부터
일단은 좀 보듬으면서 예, 힘을 만들어 나가면서 예, 아버님하고의 관계도 또 한번 정립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